함께 보십니다. 농지법은 두 문제 시험 나오는데 최근 15년 사이에 두 번 빼고는 둘 중에 정답은 항상 5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 때는 아닌데, 모의고사는 아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둘 중에 하나 잘 모르시다고 하면 그냥 5번 내리 찍는 게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5번. 그래서 내가 푸는 문제 중에 문제 자체를 모르겠다 그리 싶으시면 5번 해주십니다. 우선 농지법은 그 적용 대상을 농지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와 관련되어서는 경자 유전 원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농사 짓는 자가 농지를 소유해야 된다. 그러한 것들을 경자 유전 원칙이라 표현하는데, 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농업인에 관한 사항을 적용 범위에서 기본적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 알려드릴 것은, 농지에 관한 사항을 27회 때 시험에 냈으면 28회 때는 얘가 나왔습니다. 29회 때는 어디에 나오겠습니까? 결론은 농지입니다. 그리고 이 농지법에서는 농지에 대한 소유에 관한 사항과 농지에 대한 이용, 그래서 농업 경영에 관한 사안들을 함께 보시는데, 농업인이 직접 자신이 소유한 농지에 농사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대신 짓는 것을, 그리고 농지 대리와 임대차란 말로 대신 하게 됩니다. 27회 때는 임대차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 있고, 그리고 28회 때는 대리 경작에 관한 사항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농지 이용에 관한 사항을 최근에 시험에 냈다고 하면 올해는 농지 소유 상한과 농지 취득 자격 증명에 관한 사안들을 보시는 게 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농지에 대한 보전에 관한 사항을 함께 정리하시는 게 농지법의 최대 시험 범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선 766페이지의 적용 범위와 관련되어 농지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십니다. 농지 찾았습니까? 농지는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된 토지를 말한다. 1번입니다. 기억 찾았습니다. 전답 가수원. 그래서 현재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면 죄다 농지이고요. 그 밖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농작물의 경작지로 사용되게 되면 모두 농지로 취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목이 전답 가수원이라면 농지입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경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 걔는 농지가 되는 것으로 판단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전답 가수원 그냥 지나가시고 한 줄 밑에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로 사용하는 토지,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 출처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삼은 6년근이라는 것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만약 인삼을 7년까지 재배하게 된다면 그 인삼 뿌리가 나무 뿌리와 똑같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6년까지만 인삼으로서의 약효가 발생하고 7년 지나게 된다고 하면 그 나무 뿌리에 아무 약효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인삼 6년간 재배하는 것입니까? 경작하는 것입니까? 재배. 그래서 여러 해 계속 반복해서 키우는 것이 있다면 그때는 재배이고요. 벼농사와 관련되어서는 1년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경작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배추를 심게 된다면 또는 물을 심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경작이라 표현합니까? 재배라 표현합니까? 경작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년짜리라면 경작이고 다년생이라고 하면 그때는 재배. 그래서 경작지와 그리고 재배지가 있다고 하면 지목 관계없이 모두 농지법에 의한 농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실제 농경지 사용하지 않지만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면 걔도 농지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작지로 또는 재배지로 이용하지 않지만 지목이 전답 가손일 때는 모두 농지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농업생산용 토지의 계량시설의 부지. 계량시설이라는 말만 줄여놓습니다. 그리고 유지. 유지는 물 가둬 놓는 것을 말합니다. 양수, 배수시설. 양숙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예, 물 푸는.
예,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수로, 농로, 제방 모두 농업경과 관련된 계량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실제 농지로 사용되지 않더라도 농업 생산에 도움되는 각종 시설이 있다면 걔도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입니다. 그래서 박스 속에 1번 고정실, 온실, 그리고 버섯 재배사 등등이 있다면 걔는 농지법에 의한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로서 농지에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시험에 나온다면 4번입니다. 4번 중에 3번 찾으셨죠? 초지. 초지법에 의한 초지는 농지 범위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초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아닙니다. 초지를 항상 농지로 또는 축산물 생산부지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 초지는 농지법에 의한 농지 못 된다라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이 바로 2번입니다.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추정했습니다. 여기 형질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에 있어서는 특광시군에 허가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특광시군에 허가 없이 지목이 임야인데 불구하고 다년생 생물의 토지로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불법 개간한 땅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지목 임야라고 하면 이 경우는 계속 임야로 사용되는 것이지 얘가 농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2번과 관련되어 지목이 임야인 토지로서 현재 지목이 임야입니다. 그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형질 변경하지 아니하고 가려놓습니다. 이 말은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 없이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라고 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되질 못합니다. 취지 이해시겠습니까? 1번 그냥 지나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농지법에 의한 농지인지 아닌지를 물어보게 된다고 하면 동물원 4번의 초지와 지목 임야인 경우로서 형질 변경에 대한 허가받지 않고 다년생물의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다. 형질 변경 허가받지 않고 다년생물의 재배지로 사용하고 있다. 이 말 보게 되면 농지법에 의한 농지가 못 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농업인입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거리는 못 되지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되고자 하면 농지원부라는 것을 따로 작성하고 그 대상이 되었을 때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인 경우라면 벼농사나 또는 배추농사 등을 하고자 할 때 1000km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면 모두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인 농업인이고요. 대충 하면 330평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정실, 온실을 만들었다고 하면 100평 정도인 330km 이상의 농지를 소유한 자가 있다면 그들은 모두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000km 또는 고정실, 온실이라고 하면 얼마? 330km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가 있다고 하면 모두 농업인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농지는 소유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농업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 농지에 탈 분도 계시죠. 그래서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 이분들도 농업인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 배추나 물을 심게 된다고 하면 그 수확은 몇 달 만에 이루어지겠습니까? 대충 3개월 만에 이루어진다더라고요. 그러면 저 3개월을 날짜로 따지게 되면 90일.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봐주실 것이 농업 경영에 종사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또는 90일 이상이라고 하면 그때는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취지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저 농업인 범위에는 축산도 포함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767페이지에 1번 1000km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등을 경작 재배하거나 1년 중 며칠?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라고 하면 농업인으로 분류하고 2번입니다. 농지에 330km 이상의 고정실, 온실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들을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으로 각각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 찾으셨죠? 767페이지입니다.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작년 기출문제이기 때문에 올해 모의고사 때 진짜 많이 나올 겁니다. 모의고사용이라는 것만 기억하시고 실제 시험용은 앞서 보셨던 농지에 찾아주셔야 됩니다. 모의고사 때 점수 잘 나와야만 기분이 뿌듯하고 앞으로 공부할 마음 생기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가축이라고 하면 소말을 말합니다. 2마리 이상 키우는 것. 중가축이라면 돼지를 말합니다. 10마리 이상. 그리고 소가축이라고 하면 토끼 있지 않습니까? 개를 천두. 그리고 가금이라고 하면 오리, 닭을 말하는데 천수. 그리고 꿀벌 10군입니다. 그러면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소와 말을 키우는 경우라면 2마리입니다. 중가축이라고 하면 10마리, 소가축이라고 하면 100마리, 가금류라고 하면 1000마리. 그래서 대가축의 경우에만 2마리 이상이고 중 10, 그리고 소 100입니다. 가금류 1000. 그래서 10, 100, 1000으로 각각 구분되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런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요. 우리 벌을 양봉하게 된다고 하면 벌통 하나가 돼지 가격 하나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벌통 10군 이상 양봉하는 자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돼지와 같은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꿀벌 10군 이상 양봉하게 된다면 그분도 농업인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통 10개를 양봉업자에게 맡기게 되면 저 양봉업자가 한 4천만 원, 4,500만 원에 대신 키워주거든요. 그리고 이 양봉하는 곳이 가끔 도시개발구역에 포함되거나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양봉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벌통 가지신 분은 생계를 유지하라고 상가 분양권이 따로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봉하는 분들에게 양봉 10개 사다가 맡겨놓으시고 나중에 분양권 나오게 되면 그때 되파는 경우가 있습니다. 되파시게 된다면 한 4천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고요. 그리고 1년에 뭐 한 꿀 3kg인가 5kg 정도 춘친다고 합니다. 넘어가더라고. 돼지 10마리와 그리고 벌통 10개는 같은 가격이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거 되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현재 이런 가축을 소유하지는 못했지만 축산업에 종사하는 분이 앞으로 돼지 10마리 구입해서 농업인 될 수 있죠. 그래서 종사하는 분은 120일 이상 축산에 종사하시게 된다면 농업인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우리 돼지 가임 기간이 120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돼지가 임신하게 되면 3개월, 3주, 3일 후에 돼지 새끼가 나온다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90일에 21일에 3을 하시게 된다고 하면 대충 114일. 그리고 3개월이라고 하면 대충 하면 90하루 정도 또는 92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고려하게 되면 115일에 돼지 새끼가 가임 기간이라 합니다. 그것 고려해서 축산업에 종사하는 기간은 얼마? 120일. 120일이 잘 안 나오신다고 하면 3월, 3주, 3일 각각 더해 보시게 되면 대충 110 얼마 나올 겁니다. 우리 더 이게 더 마음 편하시면 이걸로 대신 배추 키우게 된다고 하면 몇 개월? 3개월. 그때는 90일로. 3개월보다 이게 더 나으시죠. 중요한 거는 작년에 시험에 나와가지고 올해는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보십니다.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자. 그래서 한 달에 10만 원 이상 판매하는 분이라고 하면 농업인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 하나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자제분이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라면 농어촌 지역의 자녀분에 대해서는 특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년 전에 농사 전혀 치지 않는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을 해서 농으로 등재하시고 자녀분을 서울대 보내려고 시도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서울대 보내려고 했을 때 농업인으로 판정받기 위해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나 또는 뭐 제초제 같은 거 사드려야 되는데 이분이 그냥 아무나 그냥 사드리고 한 달에 10만 원씩 팔았다고 해서 농으로 등재했는데 그 사람이 판매했던 작물과 그리고 그 사람이 해당 품목을 재배하게 되었을 때 필요한 비료와 그리고 그 제초제가 서로 안 맞거든요. 그래서
단체로 한 100명인가 200명인가 잡혀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연간 120만 원 이상의 판매액으로 농업인 되고 싶으시다고 하면 내가 재배하는 작물과 그에 필요한 비료나 또는 제초제를 정확하게 연결시켜 놓으셔야 됩니다. 대신 이 농지법에 의한 농업인이 되게 된다고 하면 혜택 진짜 많습니다. 면세유도 받을 수 있고요. 대학생 취업하는 부분에도 좀 해결되지 않나 싶습니다. 농지법은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농업인과 농지에 관한 부분만 명확히 하나 구분해 놓으시게 되면 올해 출제 문제 농지에서 시험에 나오길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업인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하다? 농지 원부 필요하고 농지 원부의 작성 대상이 되고자 한다면 1000제곱미터 이상, 그리고 고정시 온실이라고 하면 330m 이상의 농지 소유한 때 농업인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나머지 농작물의 재배 기간은 3개월 90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가축 소유하는 건 이해되시죠? 그래서 꿀벌이라면 몇 통? 10통 이상일 때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120일 외우는 게 편하시다니까 저도 이상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왜 120일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되는지 취지는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취지 이해하지 않고 그냥 외우라고 하면 내일이면 기억 안 나실 거예요. 내일이면 기억 안 나십니다. 취지는 한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바로 771페이지에 농지 소유 찾으셨죠? 경자 유전 원칙이라는 말 있고 하단부에 예외 있는데 잘 모릅니다. 그리고 773페이지 3번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농지 소유와 관련되어 상속 인농 찾으셨죠?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하게 된다면 소유할 수 있는 농지는 무한대입니다. 그래서 내가 돈만 있다고 하면 대한민국 모든 농지를 농업인일 때는 다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 상한제가 적용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동산 중개업 하시게 되면 농지 모두 한국에 만들어 놓으시고 대한민국의 모든 땅은 앞으로 내가 사놓은 땅이거나 또는 살 땅이지 않겠습니까? 네, 농지도 가리지 않고 사들이시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가 따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비농업인 바로 도시인입니다. 이 도시인의 경우는 농지 소유 상한이 적용되게 되는데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1번입니다.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로서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 773페이지 밑에서 7번째 줄입니다.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라면 도시인이죠. 저 도시인의 경우는 상속한 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농지에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 상속했다고 하면 그때는 소유 제한 없고요. 도시인이 농지를 상속하게 되었을 때 10,000제곱미터까지만. 그리고 2번입니다. 이농 찾으셨죠? 8년 이상 농업 경영한 후 8년 이상 추천없습니다. 이농한 자는 이농 당시 소유 농지 중에 10,000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이농이라고 하면 좀 전에 농업인이었다가 이제 도시인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밭에다가 인삼 키우게 된다면 6년간 재배하고 그 밭은 몇 년 동안 놀려야만 다른 농작물을 심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인삼의 경우에는 농지의 지력을 많이 빼앗는 품종인데 그 인삼을 제외한 일반적인 벼농사나 또는 배추농사, 작물 돌리지 않고 단일 종목으로 농지를 농사에 사용하게 되면 8년까지는 어느 정도 농업 수확량이 확보되게 되는데 저 8년 이후에는 농업 생산량이 종전에 30%밖에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일 작목으로 계속 반복해서 농사를 짓게 된다면 최대 몇 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8년까지. 그리고 8년 후에 품종 바꿔야만 되는데 지력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한 1년 동안 2년 동안 농사 지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 1년 2년 동안 휴경 농지를 주게 된다면 이분도 먹고 살기 위해 농촌에 계속 살아야 되겠습니까? 도시로 가야 되겠습니까? 도시로 가게 됩니다. 왜 8년이 이농과 관련된 요건이 되는지 쉬지 이해되시겠습니까? 인삼 재배는 6년이지만
인삼을 제외한 나머지 일반적인 종목에 있어서는 8년간 동일 품종으로 재배하게 된다면 농지의 지력이 많이 고갈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8년 이농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분이 한 2년 동안 도시에 갔다가 다시 귀농하시게 되면 농사지을 땅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전에 농업인이었다가 8년간 농업 경영에 종사하고 도시인으로 이농하게 되면 10,000제곱미터까지는 농지 소유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한국농어촌 공사 사셨죠?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로서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더라도 기간에 농지를 계속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한국농어촌 공사에 위탁한 경우라면 10,000제곱미터 초과하는 농지도 계속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자분들은 별로 꿈을 안 꾸시는데 가끔 남자분들은 시골에 내려가서 전원생활하는 것을 꿈으로 꾸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같이 내려가시면 한 분은 한 일주일 뒤에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분은 계속 한번 버티시는데 그분도 1년 이상 못 버티시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농지를 취득하고 정착하고자 한다면 많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시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지를 임대해서 한번 내려갔다가 취향에 맞는지 적응기간 한번 가지고 잘 안 된다 싶으면 빨리 올라오시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문전 옥답이라 해서 고향 땅에 한 10,000평에 20,000평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내려가셨는데 처음 농사 지으려니까 예전에 기억은 있지만 잘 못 지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농촌 지역에 사람 불러다가 그리고 농기구 빌려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농사 한번 짓고 나니까 다 팔고 나니 적자였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적자가 엄청 심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포기하시고 그 다음에 변호사 치다 보니까 그렇게 비용 많이 든다 생각하셔가지고 이번에는 옥수수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중국수목 가격이 1kg에 한 몇백 원밖에 안 해가지고 그것도 남는 게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려오면 제자들 보고 내려와가지고 부대짜로 몇 부대든 가지고 가고 싶은 만큼 가져가라 했는데 운송비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그게 적자였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는 한 10평 가지고 지금 농사 짓고 계십니다. 분명 한 10,000평 정도 사셨는데 10평밖에 사용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농촌에 좀 귀향하겠다 생각하신다면 여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임대하시는 게 필요하고 임대할 때 농촌 체험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농촌 체험학교 있습니다. 이 농촌 체험학교에서 1박 2일 동안 그래서 주말에 토요일과 일요일날 체험하시게 되면 그때 증명서라는 게 나오는데 그 증명서 토대로 해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농지를 빌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셔야 되지 무턱대고 논밭 사놓고 투자하시면 나중에 실패하기 딱 좋습니다. 한답 넘기십니다. 주말 체험 영농 찾으셨죠? 여기 주말 체험 영농이라면 취미 생활입니까? 전업입니까? 취미 생활입니다. 총 1,000제곱미터 미만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 소유할 수 있다. 1,000제곱미터 미만 추정습니다. 제가 지워버렸지만 농업인이 되기 위해서는 농지 원부가 작성돼야만 농업인 될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고정실 원실의 경우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냥 농지인 경우는 1,000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농지원부 작성 대상 아니죠. 그래서 주말 체험 영농과 관련되어서는 농지원부의 작성 대상이 아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소유할 수 있도록 정해 놓게 됩니다. 특별히 상속과 이농의 경우는 사람 하나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의 경우는 세대 전원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가족이 4명으로 구성되었다면 저 4명 모두 소유할 수 있는 주말 체험 영농 목적의 농지라면 얼마까지만?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그래서 만약 조합면 쪽에 주말 체험 영농을 목적으로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중개할 수 있는 범위는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확인 설명해 주셔야 될 겁니다. 취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던데요.
공인중개사법에도 나오는 지문이기 때문에 주말 체험용용 목적의 기호는 얼마? 1000 미만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 경우 면적 계산은 세대원 전부 추천했습니다. 세대원 전부가 소유하는 총 면적을 한다. 한 사람이 소유하는 거 아닙니다. 세대원 전원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제2절 농지주의 자격증명 별표 하나만 해 놓습니다. 여기 농지주의 자격증명과 관련되어서는 몇 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다면 농업인이라고 하는 자격이 입증되었을 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농지 자격에 대한 증명은 행정청이 담당하게 되는데 통상공법에서는 국계법에서는 국토교통장관 지도이사 시장 군수로 끝나는 반면 여기 농지 자격증명에 있어서는 시구 읍면장입니다. 웬만하면 시, 군, 구청장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는 뭐? 읍면장이 등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사실 군 소재지라고 하면 보통 도시적으로 분류되는 땅이 전체 관할 구역의 10%도 안 됩니다. 이번에 올림픽 치른 평창군 있지 않습니까? 그 평창군이 서울보다 면적은 더 넓습니다. 그런데 살고 있는 인구가 4만 명도 채 안 되다 보니 저 넓은 땅덩이 중에 한 5% 정도만 도시적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5%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조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는 다 농경지 또는 임야이거든요. 그러면 이 군 지역에 그 농지 소재지가 워낙 넓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군수가 농지 자격증명을 전담하게 되면 이분 도장 찍느라고 정신없거든요. 그래서 어디? 읍면. 그러면 다시 하나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이 평창군과 서울이 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평창군에 여러 읍면이 있지 않겠습니까? 군청이 아마 평창 중심지에 있는데 변두리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받고자 군청까지 오려고 하면 예전에는 지금 이 농지법이 만들어진 게 한 1960년대 생각해 주십시오. 1960년대. 그 당시에 교통편은 좋은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까? 나쁜 편입니다. 그래서 농지 취득하고자 산 넘고 물 건너서 오다 보면 그게 한 3박 4일 걸립니다. 그래서 가까운 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서 농지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있도록 군 지역에는 배려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 자격증명 발급 기간은 시군 구간이라 시구 읍면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농지 자격증명과 관련되어 증명 필요한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4일과 2일을 기억해 주시는 게 일인데 하나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농지법이 한 1960년대에 만들어졌다고 하면 지금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KTX 타시면 한 3시간 안 걸리거든요. 2시간 반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1970년대, 60년대, 아니 80년대라 될지라도 서울에 농지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을 때 농지 소재시 시구 읍면장으로부터 증명 발급 받아야 되거든요. 내려가는데 하루. 서류 발급받는데 하루 걸립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셔가지고 아는 사람한테 좀 인사 한번 하시고 나면 3일 걸리고요. 다시 올라오시면 4일 걸립니다. 아니, 오랜만에 지방 내려가셨는데 하루 만에 서류만 발급받고 집에 온다? 말도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일의 처리 기간을 따로 두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법에서 짝수가 나오는 것, 이렇게 4일 나오는 게 유일합니다. 특이한 표현이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농지자의 증명과 관련되어 증명 필요한 경우와 필요 없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여기 일입니다. 하나 여줄 게 있는데요. 농지 취득이라고 하면 이것 포괄 승계입니까? 특정 승계입니까? 취득이라고 하면 특정 승계, 특별 승계라고 공부 안 하시죠? 그냥 하든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집합금융법에서는 아마 특별 승계란 말을 사용하게 될 텐데 민법에서는 특정 승계란 말을 현재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관련되어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종전 소유자의 등기상의 권리에 대해서만 승계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특정 승계를 하는데 채권 관계에 대해 승계 안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상속 같은 경우는 포괄 승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 포괄 승계의 경우에는 등기상의 권리, 등기상에 기재 있는 권리 부담 외에 채권 채무 관계에 대해서도 그대로 승계하죠. 그래서 만약 내가 상속받는 재산이 부채가 많다라고 하면 한정 승인 제도를 한정 승인을 선택해서 또는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속 합병의 경우는 뭐란다? 포괄 승계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실자의 증명과 관련되어서는 무엇? 특정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포괄 승계인 경우에는 농지실자의 증명 필요 없습니다. 포괄 승계한다고 하면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원시 취득 공부하신 적 있죠? 시효 취득. 그리고 공유수면 바다를 매립해서 간척하게 된다면 새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고 하면 종전 매도인의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시장 증명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원래 자기 것이라고 하면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2명 이상의 공유 관계가 형성되는데 저 공유 농지를 분할하게 되면 공유 농지 취득할 때 이미 증명 제출한 적이 있거든요. 분할할 때는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증명 따로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도로 등을 만들겠다 해놓고 그 도로 설치가 무산되게 되면 저 농지 소유자가 환매 등기에 따라 환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래 자기 것이기 때문에 타지 취득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만 기억해 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억하실 것이 여기 농지실 자격 증명은 시구 읍면장이 농지실 자격 증명을 해주게 되는데 저 증명하는 자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자기가 자기에게 증명하고 농지 취득한다? 말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경우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억해 놓습니다. 민법 많이 공부해 놓으셨죠? 전체 하도록 합니다. 774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774페이지 찾으셨죠? 이겁니다. 농지 취득하는 자는 농지 소재지 관할하는 시장, 구청장, 읍면장. 그래서 시장부터 읍면장. 그래서 가로 속에 시구 읍면장 찾으셨죠? 시구 읍면장이 증명 발급기관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여기에서는 시군 구청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구 읍면장이 나와야 된다는 것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발급 불필요 찾으셨죠? 네. 다만 다음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농지질 자격증명 발급받지 않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입니다. 국가, 지방, 다탄자 농지 소유하는 경우 증명기관이 농지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명 따로 필요 없는 겁니다. 그리고 2번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에 1번 찾으셨죠? 합병 찾았습니까? 좀 멀리 있는데 2번의 상속과 옆에 페이지 동그라미 2번 농업법인의 합병 찾으셨죠? 상속 추천 오시고 합병 추천 오시는데 얘는 어디에 해당된다? 포괄 승계에 해당되게 됩니다. 포괄 승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없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이죠. 좀 교재가 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4번 보시게 되면 농지 전용 협의 마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협의 추천 없습니다. 농지를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 등으로 사용하게 되면 농지의 원리 목적에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용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 농지 전용한 주체가 행정청이라고 하면 농림부 장관과 협의 절차 거쳐 농지를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이
개인이 농지를 건물 건축하기 위한 땅으로 바꿔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지 전용 허가, 농지 전용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 허가의 경우는 농림부 장관의 허가 받도록 되어 있고 농지 전용 신고 시에는 시, 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에 관한 신고 절차를 거쳐 건물 건축하기 위한 대지로 바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협의 거쳤다고 하면 협의 당사자는 누구? 행정청, 국가기관이라는 것 이해해 주시고 이 국가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증명기관이죠. 증명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증명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리고 3번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 담보농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데 얘는 농민이 학자금 빌리기 위해 농지를 맡겨놓고 변제 기간까지 변제하지 못한다면 그 농협에서 농지 취득하는 것을 담보농지 취득이라 표현하는데 3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찾으셨죠? 여기 2번과 관련되어 동그라미 1번 시효 완성으로 농지 취득하는 경우 찾으셨죠? 시효 완성. 그래서 우리 원시 취득과 관련되어 무엇이다? 시효 취득하고 그리고 공유소에 매립해서 새로 만들게 되면 그 취득 방법을 원시 취득이라 하고 매도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는 증명 따로 필요한 것 아닙니다. 그래서 4번 보시게 되면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에 따라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얘가 서산 간척 사업과 관계된 사항입니다. 대신 우리 농지 이용 증진 사업 시행 계획 뭔지 모릅니다. 그냥 모르는 척 해주십시오. 그게 제일 낫습니다. 그리고 다시 동그라미 보시게 되면 환매권자가 환매권에 따라 농지 취득하는 경우 찾으셨죠? 원래 자기 땅 자기가 취득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농지자격 증명 따로 필요 없다라는 것 확인하시고 그리고 분할 찾아야 됩니다. 2번 찾았습니까? 1번이 농업법인 합병이라는 말 보셨고 2번 보시면 공유농지 분할 찾으셨죠? 공유농지 분할이라고 하면 원래 자기 땅 분할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억하실 게 이 하나하나 다 외우시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취득이라는 게 특정 승계에 해당되게 되면 특정 승계 시에는 시구 읍면장이 발급하는 증명 필요하지만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다면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특정 승계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서 포괄 승계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만약 상속 합병이라는 말 보게 된다면 얘는 특정 승계와 구분되는 포괄 승계로서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주셔야 되고 두 번째 얘는 매도인과 매수인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원시 취득의 경우에는 매도인 없죠. 그래서 원시 취득과 관련되어 우리 시효 취득에 관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고 공유소유 매립과 관련되어 새로 농경지를 확보하게 된다면 그때 소유관계를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증명 필요 없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원래 소유자가 농지 가지는 것 그래서 환매했거나 분할했다고 하면 원래 자기 땅 자기가 가지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명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등이 농지 취득하는 경우라면 증명기관이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 자격 증명 따로 필요 없는데 이를 농지 전용 협의라 표현합니다. 협의를 누가 하는 겁니까? 국가가 하는 것이라는 것 살펴놓습니다. 이해는 해주셔야 되고 나중에는 외우셔야 됩니다. 최소 우리 4가지 상황의 경우는 증명 필요 없이 농지 취득할 수 있다. 그 정도는 봐놓으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공인중개사법의 사례 문제로도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상황일 겁니다.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보시게 되면 농업경영계획서 작성과 발급 신청에 관한 이야기 나오는데 한 장 넘기시면 처리기간 차셨죠. 4일 추정습니다. 그리고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하지 않고 증명 발급 신청할 수 있는 경우에는 2일 추정습니다. 그러면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라면 취미생활입니까? 농업경영입니까? 취미생활입니다. 그러면 저 취미생활하는 경우는 농업경영계획서 작성할 필요 없죠. 그래서 며칠? 2일.
그렇게 이해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는 4일, 그리고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는 경영계에서 작성 대상 아니기 때문에 4일이 아니라 2일 처리 기간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 보시는가 하면 뭐 이행강제금은 작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어디 보시는가 하면 대리경작과 임대차 관계 보실 수 있습니다. 786페이지 찾으셨죠? 786페이지 찾았습니다. 여기 대리경작과 관련되어서는 딱 두 가지만 보십니다. 근데 작년에 그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787페이지입니다. 양가로 한번 보시게 되면 대리경작기간 및 토지 사용료 찾으셨죠? 대리경작기간과 토지 사용료 찾았습니까? 대리경작기간은 3년, 토지 사용료는 100분의 10%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의 농지 사용료와 관련되어 가장 저렴한 게 여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농담 삼아 세종대왕 때가 조선시대 때는 진짜 농민이 살기 편했다 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농산물을 경작하게 되면 그때 나라에서 빼앗아가던 세금이 한 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농지를 빌렸던 사람이라면 머슴이나 뭐 임찬이라고 하면 농지 소유자에 주는 것이 또 30%입니다. 그래서 농민이 수확한 생산물 중에 30% 가지고 살았던 게 세종대왕 시절인데 그때가 농민들이 가장 살기 좋았던 시절이라더라고요. 그때보다 더 좋은 게 현행 농지법입니다. 대리경작제와 관련되어서는 얼마? 10%만 원주인에게 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주 특이한 제도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이번 농지 임대차 사셨죠? 이제 우리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농지 사용과 관련되어서는 대리경작과 임대차 관계가 있는데 이 대리경작은 시군 구청장이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놀고 있는 땅에 경작자를 붙이는 것이 대리경작입니다. 그래서 대리경작을 결정한 자는 농지 소유자가 아니라 누구? 시군 구청장이 대리경작을 결정하게 됩니다. 반면에 여기 임대차는 농지 소유자가 3개월 이상 농업 경영에 종사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군대 끌려갔다라고 하면 3개월 이상 농사 못 짓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했다고 하면 몇 달 동안 농업 경영 종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농지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농지 임대. 우리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소장농. 대한민국에서는 소장농을 금지합니다. 소작제를 허용하게 된다고 하면 농민의 삶의 질이 떨어진다 생각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는 소작 안 됩니다. 다만 소작은 아니지만 현재 농지 소유자가 선거에 출마하거나 군대 가거나 3개월 이상 질병 치료할 상황이라면 자기가 농지를 농업경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거든요. 그럴 때만 예외적으로 농지에 대해 임대차 할 수 있습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기억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60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788페이지 찾으셨죠? 동일 요원입니다.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왜 추놓습니다.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대 할 수 없다. 소작제 허용한다, 부정한다. 부정하는 겁니다. 소작 못하는 겁니다. 다만 1번부터 9번까지 해당되게 되면 예외적으로 농지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 외우라면 마음 상하시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릴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 8번 보시게 되면 8년 이상 농업 경영하는 자가 인용한 이후 인용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8년 인용 788페이지 찾았습니까? 788페이지 1번에 박스에 3번 있지 않습니까? 8년 이상 농업경영 하던 자가 인용한 이후에도 인용당시 소유하고 있는 농지 계속 소유하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임대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3번 찾으셨죠? 질병 등의 사유로 가로속에 부상으로 3개월 이상 교도소에 수용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그래서 3개월 이상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
배추 같은 농작물은 수확기간이 3개월이라는 거 기억나지 않으십니까? 그 3개월 이상 농경에 직접 종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는 임대차 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4번 차셨죠. 60세 이상이 되어 더 이상 농경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자로서 소유하고 있는 농지 중에 자기 농업경에 이용한 기간이 몇 년? 5년 넘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하나 여쭙 게 있습니다. 요즘 60세면 철근도 씹어먹을 수 있는 튼튼한 체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요즘은 인생 80, 100세 이야기 나오기 때문에 이 60세라고 하면 철근도 씹어먹을 상황입니다. 대신 이 농지법이 1960년대에 만들어진 걸 고려하시게 되면 그때는 이 시기쯤 되면 돌아가실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농지를 직접 소유하기가 참 애매하시고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저 시골에서 농지 소유하기 좀 힘드시다고 하면 가족분들 중에 한 50대 중반 되신 분으로 하여금 명의로 농지를 사게 합니다. 그리고 5년간 농업경에 종사하시다가 올라오시게 된다면 그때는 60세 이상이 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농당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하면 계속 소유할 수 있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은 농지를 계속 넓혀나가는 게 목적입니까? 축소하는 게 목적입니까? 축소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최근 농업경영과 관련된 보조금 지급하면서까지 농사 짓지 말라고 나라에서 여러 가지 정책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농지가 10년, 20년 시간 지나게 되면 갑자기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또는 골프장으로 바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싸게 나온 농지는 구입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싸게 나온 거. 싸게 나온 거는 가지고 계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족분의 한 분이 희생이 필요한데 희생할 분이 안 계시죠? 왜 60세 이상 나오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3개월 이상 농업경에 종사하지 못하거나 몇 살? 60세 이상인 분이라고 하면 그때는 임대 가능하다라는 것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790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양가 3번 임대차 기간 차셨죠. 3년. 그래서 대리 경작의 경우에도 몇 년? 3년이고 임대차 기간에 있어도 몇 년? 3년입니다. 다만 8개월이 나오는 게 있는데 8개월이 위 양가로 1번 동그라미 1에 이응 양가로 1에 동그라미 1번에 이응 박스 밑 그거 아닌데요. 양가로 위 양가로 1이면 제한 및 특례이고 동그라미 보면 임대 사용대 사유이고 이형번이 이모작이 있거든요. 8개월 예. 네, 잘 찾았습니다. 저보다 더 눈이 좋습니다. 박스 바로 밑에 8번 보시게 되면 자격농지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이모작을 위하여 8개월 이내 임대하거나 사용대하는 경우, 그래서 이모작 위하여 8개월 이내 임대 사용대하는 경우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790페이지 박스 바로 밑에 8번 있지 않습니까? 8번이 있습니다. 그 8번에 이모작 위한 8개월. 그래서 임대차 계약 기간은 원래 3년이지만 이모작 목적이라고 하면 그때는 8개월 이내로 임대차 계약할 수 있다. 그것 봐주시는 게 여기입니다. 나머지는 잘 모릅니다. 더 하면 참 좋은데 더 했다가는 지금까지 해놨던 게 다 물구름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다만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농지 전용 협의는 국가기관이 누구랑? 농림부 장관과 협의해서 농지를 건물 건축할 수 있는 대지로 바꾸는 겁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라고 하면 누가? 민간인 개인이. 전용 허가는 농림부 장관과 허가받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고는 시군 구청장에게 농지 전용 신고하고 바꿔 사용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하면 안 되고 바로 800페이지 봐주십시오. 800페이지 차셨죠? 줄만 치고 마실 겁니다. 양가로 1번 농지 전용 허가 차셨죠? 양가로 1번 농지 전용 허가 찾았습니까? 두 번째 줄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허가받아야 된다. 전용 허가는 장관이 허가권자라는 것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2번 농지 전용 협의 찾으셨죠. 주무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은 얘는 민간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이들이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한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장관과 협의 절차 거친다는 것 확인하십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농지 전용 신고 찾으셨죠? 농지 전용 신고 찾았습니까? 농지를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부지로 전용하려는 자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시, 군, 구청장 주놓습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비, 농지 전용 허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관할 관청이지만 농지 전용 신고에 있어서는 누구? 시, 군, 구청장이 관할 관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만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만 하고 이번 시간 끝내십니다. 시험에 넣을 것만 하시면 됩니다. 815페이지만 봐주십시오. 815페이지 봐주십니다. 815페이지 보시게 되면 양걸 1번 전용 허가 취소 찾으셨죠? 여기에서는 필수적 취소 사유만 하나 잘 챙겨놓습니다. 1번입니다. 농림부 장관 등은 전용 허가,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받거나 농지 전용 신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한 자가 다음 각호 하나에 해당되게 되면 허가 취소하거나 관계 공사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7호에 해당되는 경우 7호 동원해 놓습니다. 그 허가 취소하여야 한다. 취소해야 한다. 추놓습니다. 그러면 1번부터 7번 사유가 있는데 7번 보시게 되면 허가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등의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 그런데 1번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것이 판명된 경우 우리 공법에서는 거짓, 부정한으로 시작하게 되면 99%가 필수적 취소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공부하실 때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 자격증 취득했다면 필수적 자격 취소 사유이죠. 그래서 거짓으로 시작하게 되면 99%가 필수적 자격 취소 등록 말 사유인데 여기 농지법에 있어서는 거짓으로 시작하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이때는 할 수 있다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취소하여야 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조치 명령에 위반한 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그것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1년 내내 모의고사 보실 때 이 범위에서 문제 최소 2문제는 하나 나올 것 같은데요.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건축법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